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7일입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검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2017년 3월 31일 수감된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 이유와 국민 통합을 위하여 형집행정지를 해 주십시오라고 검찰에 신청을 했습니다. 보석 신청을 안 한 이유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러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확정된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새누리당 2016년 4월 총선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해가지고 징역 2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결수입니다. 지금 기결수니까 형집행정지 또는 사면 뭐 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 건강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이래 서울 성모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으나 전혀 호전이 되지 않고 있다.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경추부 척수관 협착 증세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접견을 통해 살펴본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호인의 판단이다. 또 다른 신청 이유로 국민통합을 들었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본인의 일을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다. 그런 이유로 수감 기간 중 단 한 명의 정치인도 만난 적이 없다. 가족 접견까지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인해 이미 정치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려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이다. 앞서 사법 처리되었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위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절량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사건 등과 관련해가지고 주로 뇌물수수 등이 주된 범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또 다른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이 재판이 또 진행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 공천에 대통령으로서 불법적으로 개입했다 해가지고 이것은 또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종합해서 30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30년 이상. 그러면은 옥중에서 사망하지 않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90세가 훨씬 되어서 출감한다는 뜻이죠.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구속기간 6개월 구속기간을 3번이나 연장을 했습니다. 3번이나 연장을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인권 문제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그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탄핵 결정문을 읽어보면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악의 결정입니다. 거기에는
공정성이 상실되어 있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뭐냐? 한국의 이 헌정 질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더구나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서 헌재로 던진 그 소추안 자체가 이 각하해야 할 마땅할 정도로 부실합니다. 신문 쪼가리 그리고 자체 조사 없는 막연한 풍설, 억척 같은 것을 종합해 놓은 어떻게 이런 소추장을 가지고 헌재가 재판을 했는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정문도 아주 부실하고 논리도 안 맞고 사실에도 안 맞는 것 투성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헌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느냐? 무슨 김정은이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무슨 구멍을 내려고 했느냐? 아니면은 뒤로 북한 노동당 정권에 돈을 대준 적이 있느냐? 이 정도의 긴급 사안이면은 그것은 외환의 죄에 해당하니까 뭐 형사 소추도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큰 국정 중에서 아주 일부분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국정농단이라고 선동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탄핵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면되었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끝내서야죠. 정치는 정치로서 끝내야지. 그 다음에는 또 수사로 전환을 해가지고 돈 일전 한 푼 직접 받은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뇌물죄를 적용하는 논리가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다. 무슨 묵시적 청탁 이런 희한한 걸 가져와 가지고 말하자면 조선시대 때의 원님 재판식으로 징역 30년 이상을 때린다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법치는 암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박근혜 탄핵 사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법치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인권유린이란 말로 집약이 되고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3차례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 구속재판으로 요약됩니다. 이 사태가 이거 인권유린 사태입니다. 인권유린, 법리 이전에 법리보다도 더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 도의로서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인간의 윤리로서도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또 몸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의자를 들여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의자 들여보내는 것도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거는 일종의 가혹행위죠. 가혹행위. 그리고 마침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것은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보석을 허용을 했어요. 아프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고 반발하고 있고 그 지지 세력은 재판장을 급조하는 당연히 구속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을 불구속으로 보석으로 재판하겠다고 풀어주었습니다. 풀어준 조건도 아주 너그러워요. 창원에서 마음대로 활동해도 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집에 딱 연금시키는 보석 조건을 붙인 것과 비교하면은 이거는 이 사법부가 정권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 헌정 질서 유린에 대한 감사기다라고 야당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이것은 앞으로 정인으로 나올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협박이 된다라고 반발하는 게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그런 날에 딱 타이밍이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이런 형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으니까 무엇보다도 이것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받아들여져야 된다. 최소한의 양식과 공정성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법이라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순간 그 순간부터 그 법은 폭력이 됩니다. 폭력. 법은 공정성을 상실하면 그 순간부터 공권력이 아니라 폭력이 됩니다. 폭력. 폭력이냐 공권력이냐.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집권한 이후에 공권력과 법을 계급적 시각으로 이념적 코드에 맞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을 온건하게, 법을 허물허물하게 적용을 하고, 이념적으로 적대 계층이다, 적대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법을 가혹하게,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계급적 적용으로서 우리 헌법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헌법 제7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 여기에는 대통령부터 검사, 판사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형집행정지 신청이 과연 받아들여지겠느냐 의문도 들지만은 너무나 명백한 사유이므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서 우선 치료를 제대로 받고 통증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증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징역 2년 선고받았다는데 이미 징역 2년 살았어요. 2년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을 여기에 대한 복무로 어떻게 해석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징역 2년 선고받았는데 이미 징역 2년 살았어요. 그럼 지금은 무고한 상태 아닐까요? 형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무죄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것은 법률 기술자들이 잘 구성하면은 그런 논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아버지를 생각했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를 생각했어도, 그리고 유경수 여사를 생각했어도 그 따님에게 우리 검사 판사가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음수사원, 박정희 대통령이 판 근사한 쇠물을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검사, 판사, 기자, 정치인도 이 쇠물을 누가 팠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